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회 모의고사 바로 들어가도록 해보죠. 자, 1번 문제 옴의 법칙 활용한 겁니다. 합성저항 병렬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R1이 1옴이고요. R2가 3옴입니다. R3가 1.5옴입니다. 자, 이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합성 저항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해보셔요, 빨리. 시간 드릴 터이니. 자, 세 개는 이 공식이 편하다고 했죠. 세 개부터는 R1분의 1은 그죠? 결과를 뒤집으면 된다는 뜻이고요. 각각의 수치를 각각 뒤집어서 역수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1분의 1 더하기 1의 역수가 1분의 1이니까요. 3의 역수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5의 역수는 1.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3으로 가져가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3분의 3, 3배, 3배. 맞죠? 얘는 3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얘를 2배로 하면은 3이 되고요. 얘도 2배 하면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러면은 3분의 4, 5, 6, 6이 될 터이고 얘는 2가 됩니다. 얘가 결과가 아닌 거죠. R분의 1이 2니까 결과적으로 R은 얼마? 2분의 1. 2분의 1 있나요? 2분의 1 대신에 얼마? 0.5옴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최근 들어서 병렬의 합성저항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한 거, 분해, 곱한 거 두 개 있을 때는 저항이 두 개 있을 때는 더한 거, 분해, 곱한 거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요거 하면서. 그래서 1번의 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점화 코일 내부, 그죠? 점화 코일의 내부의 철심과 그 다음에 전기자, 기동 전동기 내에 들어가는 전기자 전부 다 뭘로 만든다? 철심을 층상, 성층 철심이라고 이야기한댔죠. 그래서 이렇게 철심 하나를 이렇게 뭉뚱떼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개의 층을 쪼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그 겹판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개의 겹판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층을 만드는 것을 철심 만드는 것을 성층 철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성층 철심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 주변에 이제 코일을 감았을 때 이걸 하나의 철심으로 돼 있으면은 뭐 어떻게 맴돌이 전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층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맴돌이 전류에 의한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성층 철심으로 구성한다. 뭐뿐만 아니라 점화 코일 내부 철심뿐만 아니라 전기자 내부에 들어가는 철심도 성층 철심으로 제작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코일이 많이 감기는 그 내부를 전부 다 성층 철심으로 하면 좋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헷갈리기 좋은 문제예요. 풀어보면 맞추는데 한번 풀어보지 않으면 좀 답 찾기가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 몇 번일까요? 자, 사람이 우리 현가장치 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진동수가 얼마다? 분당 60에서 120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분당 60에서 120. 즉 이거는 뭐예요? 분당 깜빡이는 횟수, 그죠? 비상등이 깜빡이는 횟수와 비슷하다고 했죠. 그 횟수가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외우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멀미래요. 멀미. 예. 멀미가 많이 나는 진동수는 약 몇 사이클, 분당 얼마만큼이 진동수인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차멀미, 배멀미 있지만 뭐 배멀미를 차멀미에 비할 바는 아닌 거죠. 배멀미를 하는 이유가 뭔데? 바다에 이렇게 배가 떠 있을 때 파도에 의해서 울렁이는 이 횟수가 땅에서 자동차가 진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적죠. 횟수는 적어요. 왜?
크게 진폭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횟수는 적은데 어떻게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로 봤을 때는 주기는 어떻게 분당 떨리는 주기는 훨씬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에서 120 정도를 기억하고 있을 때 그보다 훨씬 낮은 45, 분당 45 사이클 이하에서는 어떻게 멀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크게 흔들리고 천천히. 근데 반대로 이제 너무 자주 흔들리는 거죠. 너무 잦은 진폭에서 흔들리면 이제 피로해져요. 피로감이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왜? 승차감이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멀미를 느끼는 게 진동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풀어보면은 만약에 문제 나오면 그냥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풀어보셔요. 자, LPG 엔진입니다. 그죠? LPG 엔진에서 ECU는 액상 또는 기상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을 어떤 인자에 의하여 결정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15도씨 기준으로 많이 제어한다라고 기본서 학습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도씨 기준으로 15도씨보다 많이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상태? 액체 상태의 연료를 공급하게 되면 출력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15도씨보다 낮은데 점점 낮아지는 온도에서 액체 상태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된다? 기화되면서 증발, 잡열 때문에 주변 공급되는 라인, 연료 라인 주변에 이제 온도가 엄청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인이 얼어버릴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 15도씨 기준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연히 어떻게 기체 상태의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도씨 기준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어떻게 액체 상태의 연료가 공급되는 것이 맞다. 그 기준은 뭐에 의해서? 냉각수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이 신호는 당연히 WTS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괜찮아요. 문제가. 좀 공부를 하셨다면 쉽게 풀어가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비 조건이잖아요. 풀어보셔요. 자, 냉각 장치에 사용되는 부동액의 구비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구비 조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부동액입니다. 부동액. 얼지 않게끔 하는 부동액. 자, 비등점. 당연히 얼지도 않아야 되지만 끓는 정도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압력캡을 닫아서만큼 비점을 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동액 자체의 비등점, 끓는 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빙점은 낮아야 되고 비점은 높아야 되죠. 물에 용해되지 않아야 한다. 물과 잘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부동액으로 쓰기가 쉽지 않지요. 왜? 물하고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물하고 섞이지 않으면 부동액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답을 몇 번?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틸렌 그리콜로 사용하는 영구 부동액은 뭐 부식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걔의 단점인 거잖아요. 나는 뭐예요?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액은 뭐야? 부식성이 없어야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열팽창 개수가 작아야지만 시스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운영하는 최적이 작아도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부동액의 부식성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열팽창 개수는 작아야 한다. 이게 이제 구비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화점, 외부의 불꽃에 의해서 불 붙는 점, 당연히 어떻게 된다?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입니다. 6번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풀어보셔요. 자, 종감속 장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이포이드 기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하이포이드 기어와 스파이럴 베벨 기어를 비교한 내용인 거죠. 이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구동 피니언의 중심이 링기어 중심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일치하는 것이 뭐다? 스파이럴 베벨 기어고요. 구동 피니언의 중심이 링기어의 중심보다 조금 내려와서 깊이 물리는 게 뭐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하이포이드 기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이포이드 기어의 장점이 뭔데? 구동 피니언이 링기어의 중심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옴으로써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추진축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낮게 설계될 수 있다. 그러면 FR 기준으로 종합장치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추진축의 높이가 그만큼 낮아지면 자동차 무게중심도 낮아질 것이고 안정적일 거예요. 오뚜기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얘가 내려옴으로써. 그게 뭐다? 하이포이드 기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대각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림률이 커요. 많이 물리면서 하나가 떨어졌을 때 나머지 하나가 물릴 확률 더 많다는 얘기예요. 좀 압력은 많이 받지만 어떻게 그 큰 힘을 전달하기 적합하고요. 손과 진동 오히려 잘 일어나지 않죠. 단지 이제 제작하기가 힘들고 극압률을 써야 된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기어 저촉면의 미끄러움이 크지 않죠. 그리고 효율이 높아요. 다소 높은 게 아니고 많이 높죠. 자, 구동핀이 바깥쪽 지름을 크게 하는 건 맞아. 근데 어떻게 바깥쪽으로 지름을 크게 하는데 어떻게 강도상 불리해요. 크면 더 유리하죠. 맞물림이 커요. 크고 어떻게 운전은 정숙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극압률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일을 쓰는 범위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구동핀 연의 중심이 링기어의 중심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진축이 낮게 되어 뒷좌석 거주성이 좋다라는 얘기. 이거는 FR 방식의 승용차를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거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을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FF, FR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이포이드 지금 많이 쓰는 것과 과거에 썼던 스파이럴 베벨 기어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풀어보시죠. 자,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에서 변속 레버의 위치를 검출하는 PRND 위치를 검출하는 스위치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이니비터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니비터 스위치를 씀으로써 할 수 있는 게 뭔데? P하고 N에서 어떻게 기동 전동기와 배터리 전원을 연결을 해서 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TCU의 PRND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R렌지에서 어떻게 후진등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니비터 스위치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드 혹은 스노우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홀드, 스노우, 뭘 홀드하고 어떤 상황에서 눈길에서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자동 변속기는 D렌지 놓으면 바로 1속이라고 했죠. 근데 홀드나 스노우 버튼을 만들어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2속 출발이 가능하게끔 해준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모드 같은 경우는 우리 스포츠 모드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워, 출력을 쓰기 위한 파워 모드 스위치, 그것도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면 파워고 아니면 이코노미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파워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변속되는 시점을 조금 더 고속으로 높여가지고 저단 기어를 좀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순간 가속이 가능하게끔 해준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변속 레버, 우리 PRND 바꾸는 관련된 스위치인데 이거는 이제 변속 레버 스위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이니비터 스위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풀어봅시다. 자, 자동차 배출가스 중 눈이나 점막, 피부 등을 자극한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연료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름철에 휘발유가 막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휘발성이 강하니까 증발 잔류 때문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때 이게 눈에 들어가면 눈이 굉장히 매운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 HC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HC, NOx 둘 다 이제 어떻게 스모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스모그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산화된다라는 표현,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된다는 표현은 어떻게 HC에 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매움, 점막, 피부 등에 자극 주고 그 다음에 산화되는 것들은 뭐다? H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현가장치와 정속주행장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내용을 읽어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냐 아니면 구동할 때냐 이 개념이에요. ABS는 제동 제어잖아요. 브레이크가 작동이 될 때 제어되는 부분이고요. TCS는 뭐다? 굴러갈 때잖아요. 구동력이 전달될 때. 그러면 브레이크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구동과 관련된 건지 그 두 가지를 구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읽으면서요. 자, 그래서 미끄러운 노면에서 가속성이잖아요. 가속성. 제동력이 아니죠. 우리가 가속성이라는 얘기는 가속 페달을 밟아서 막 구동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속성 및 선의 안정성, 제동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향상시키고 횡 가속도, 옆방향의 과대로 인한 언더스티어,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더 많이 감기는 거, 덜 감기는 거, 더 많이 감기는 거, 오버스티어링 현상을 방지하여 조향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뭐다? ABS가 아니라 뭐다? TCS라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ABS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ABS는 뭐다? 제동 시라고 하는, 감속 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을 몇 번?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10회의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풀어보시죠. 자,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던 조항이죠. 그 조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및 소형 자동차의 뒤오버행, 뒷차축의 중심에서 차량 제일 뒤에까지의 정의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요거잖아요. 뒤오버행 값 기준. 경영 소형차 같은 경우는 축거가 20일 때 뒤 오버행이 얼마? 1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글로 표현한 내용이 뭐다? 가장 앞의 차축 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20분의 11 이하인 것. 그 식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1 관련돼서는 여기서 이제 내용 찾아가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10회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가요. 물론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요한 것들, 변별력을 주기 위한 것들 한 번씩 챙겨보면서 가져가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신 분들은 이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나오는 점수별로 내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으시면 되게 좋아요. 만약에 10회 모의고사를 했는데 7점, 10개 중에 7점이죠. 10개 중에 7개가 채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서 다시 보셔야 돼요. 기본서 다시 보시고 내용 정리하고 다시 문제 풀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8개, 9개 꾸준하게 이렇게 맞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문제를 접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범위를 조금씩 확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확장을 하시되 진짜 정말 터무니없는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마셔요. 특히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제 출제한 거를 미리 챙겨보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지쳐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거에서 조금씩 확장하는 개념으로 포커스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원 만점이야. 간혹 한 개씩 틀려. 그러면 이제 변별력 문제를 준비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다가도 시험 칠 기간이, 시험 칠 그 한계점인 게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시험 응시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다시 이제 기존에 했던 거 놓치지 않게끔 복습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도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디션 조절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좀 예민해지실 수도 있어요. 잘해 오셨어요.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나아가서 뭘 엄청나게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려고 노력을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좀 편안하게 좀 해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문제 꼼꼼하게 내가 아는 문제더라도 끝까지 읽어서 정확하게 답을 선택을 해 나가셔서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읽어가지고 확실하게 이건 내가 잘못 적었어라고 해서 고치는 건 아니면은 이건가 저건가 라고 애매할 때는 처음에 판단 내리는 게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시험 잘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치시고 나서요, 혹여나 뭐 경기도 보건, 내가 이 문제를 시험 쳤는데 답이 뭔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면은 저희 지금 모의고사 풀었던 내용 밑에 이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제가 내용을 빨리 확인을 해서요, 뭐 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답해 드리고, 그리고 그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빨리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복원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가려운 것을 빨리 긁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전에 뭐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합격하시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연락 드려서 이제 실제 면접 보는 것까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